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즉 교권보호교육 혹은 인권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중학교 교사 박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료는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PPT 자료를 편집하였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몇 분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학생 인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학생이라면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고 혹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개념으로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국민이라면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 전근대 사회,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 노비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신분제가 없고 모두 평등한 사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한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권리입니다. 그 권리 중에서도 학생 인권은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그런 권리,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 학교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즉 선생님들한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 선생님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존중 그리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권 혹은 학생 인권, 교권, 교사 인권이 모두 존중받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굉장히 보장받아야 우리 학교 생활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선생님들의 인터뷰 영상과 학생들은 이 교권 혹은 학생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선생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 인권에 대해서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도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중요한 인격체. 네. 그래서 인권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권도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처럼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도 본인이 할 의무를 다 하고 본인의 교권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는 학생과 교사들, 선생님들 간의 그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요소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를 좀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한번 선생님들 혹은 학생 여러분들이 교권 혹은 학생 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활동, 즉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상담 등등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들에서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같이 이 PPT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서 가지고 왔음을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기사를 한번 뉴스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기가 겁난다. 학생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뺨까지 때린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이 작년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년부장인 강모 씨는 학생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겁니다. 100명 넘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랑이는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강 씨는 2달간 병가를 냈고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눈망 감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정년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 때문에 어수선해지거나.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위협당하고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훔쳐 가짜 SNS 계정을 만든 일도 있습니다. 개인 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만든 교권 침해 담보 상품은 가입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뉴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생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침해를 받게 되면은 자신의 그런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학생이나 교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학생 및 보호자, 즉 학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에 의해서 교육활동 침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비율을 지금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상당수 있고요.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에 갈수록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이 모욕 및 명예체에 대한 성폭행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업 방해 또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신 선생님들이 아까 영상에서 나타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다던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쉬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 교육권의 실추 및 사기 저하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더니 선생님들의 교권이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수의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권을 약간 올릴 필요가 있다 등등의 다양한 설문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에 의해서 교권 침해로 교사의 자존감과 열정이 상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이나 그다음에 교사의 자존감,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되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수업도 안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영상에서도 처음에 나왔듯이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행사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인권은
학생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인권,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바로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학생 인권 조례를 처음 발표하시면서 수발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정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권이란 무엇일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이란 교육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얘기하는 건 교사의 그런 권리, 그런 교사의 지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교권은 사실 교육권입니다. 근데 교권에는요 학생의 학습권도 포함되고요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 것이 바로 교권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교육활동을 할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을 할 권리 중에 교육활동이란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일반적인 교권에는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얘기하는데요. 그 교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바로 수업권, 그리고 교육평가권,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학교 운영 교육정책 참여권, 학생 지도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존중받아야 돼, 가장 보장받아야 돼,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바로 수업권과 교육평가권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기타 사항은 플러스 알파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자주 만나는 수업,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평가하는 평가권들이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지 교권이 확립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두 사랑으로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 이 교권의 안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한다면 남도 자신을 존중해 주겠죠. 그래서 특히 선생님께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면 모든 학생이 피해를 받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다면 모든 학생들도 피해를 보겠죠. 만약에 수업 중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수업권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만약에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두 스스로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학교 생활이 조금 더 바람직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그 행위들은 학교폭력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이 교육활동 침해를 시해도 똑같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개정된 교원지휘법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법에 따르는 그 법조항까지 생길 정도로 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우려는 현재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법으로까지 제정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형법상 상해 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그래서 형법에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성과 관련된 행위, 성폭행, 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선생님께 그런 폭언을 한다던가, 뭐 불법적으로 뭐 캡처를 해서 유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무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활동 방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크게 4가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폭행과 상해가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막 예를 들어서 밀치거나 선생님 멱살 잡고 뭐 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의 가한장은 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을 보시면요. 반드시 사람의 신체와 접촉한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접촉 없이 때리려는 행위를 낸 경우 등, 그러니까 신체적인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간접적인 물리력만 써도 이 폭행과 상해죄에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 즉 협박에 해당되겠죠. 선생님께 뭐 폭언으로 압박, 협박을 해서 뭐 죽여버리겠다,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찌르려고 하거나 멱살을 잡는다거나 선생님들의 공포심으로 느낄 수 있는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선생님들의 소문들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올리는 경우도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경우나 만약에 그런 소문을 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공공의 피해를 일으킨다면 명예훼손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그냥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비하하는 거,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서 상대방의 그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바로 명예훼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 또 나오는데요. 특정한 사람에게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얘기합니다. 욕, 놀리기, 생김새에 대한 외모 비하 이런 것들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부당한 지시나 선생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재물손괴, 공무용서류, 공용물 파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 컴퓨터 파일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책상, 복도에 있는 게시물, 그리고 교과서, 학교에 있는 TV 등을 망가뜨리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 그리고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껴 써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벽에다가 교실의 복도에 있는 벽에다가 비방하는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더더욱이나 안 되겠죠. 다음으로 성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현재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같은 경우가 교육활동 침해에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몸을 접촉하거나 가까이 붙어 앉아서 이렇게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니면 언어적인 폭력, 선생님 키가 너무 작아요, 선생님 너무 섹시해요, 이런 경우도 언어적인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선생님 키가 너무 작아요, 선생님 너무 못생겼어요, 선생님 다리가 너무 짧아요, 이런 것들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대상에게 하지 않은 성적인 농담도 성희롱인가요? 만약에 불쾌감을 주는 교실 환경에서 교실에서 하는 경우라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에게까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 피해자 중심으로 평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만지기, 포옹, 성행위 흉내내기, 아니면 성행위를 그림이나 보여주기, 영상으로 보여주기, 아니면은
남성인데 불구하고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다던가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침입한다던가 아니면 불법적인 촬영물을 보여준다던가 하는 것 또한 모두 다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선생님들이 치마를 입고 왔을 때 그거를 불법적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유포한다던가 이런 것들 또한 그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정보 유통 금지인데요. 현재 원격 수업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카톡, 다이렉트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그런 영상물, 모욕, 성범죄들을 캡처해서 전파할 경우에 더 심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난 있었다 라고 해도 방관죄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발견된다면 꼭 신고를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아니면은 선생님 수업 너무 못해요. 저 틀렸어요. 아니면 선생님 너무 저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좀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한다던가 이런 경우에서도 처벌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활동 침해를 하는 학생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흡연, 음주를 하다던가 무단으로 결석을 장기간 하게 된다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예전으로 간다면 선도위원회죠. 이 선도위원회에 적합한 교육활동 침해를 하는 학생을 처벌하거나 판단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전학까지, 6호까지 받을 수 있고요. 고등학교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외부 위원들을 모셔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활동을, 교육활동, 수업에 참여한다면 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년법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호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사회봉사 아니면 보호관찰 1년, 2년 이런 것들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경각심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과 기록까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치료비, 전시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훈화 지도, 훈계를 하실 때는 먼저 그렇게 억울한 점을 바로바로 말을 끊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분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글로 정리를 해보던가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와 서로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얘기를 멈춰서 생각해보고 표현을 한다면 서로 간의 상호 배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정말 잘못하셨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화를 직접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게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이거는 조금 붙여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조금 더 좋은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런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교사 인권, 교육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사와 학생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 배려되는 아름다운 교실 문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를 통한 상호 간의 그런 배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 가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30분간의 장시간의 교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학생 인권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그런 배려를 해준다면 더 좋은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